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5학년도 한양대학교 온라인 모의 전형 논술 상경계열 인문 논술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짧은 해설이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눌 저는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있는 유성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이번에 출제된 문제를 조금 숙고해보고 또 바람직한 답안을 도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도정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상경계열 모의 논술은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문제를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가 지문을 참고해서 나, 다, 라 지문 각각에 나타난 폭력성의 양상을 분석한 후 이게 이제 하나의 과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그 폭력성의 양상을 세 가지가 분석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폭력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귀납적으로 답하는 글을 쓰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600자이기 때문에 인문 계열보다는 한 절반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600자 그래도 좀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600자일 경우는 장황한 수식이나 긴 문장보다는 아주 짧은 문장으로 요점만 쓰셔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겠죠. 가에서 나타난 폭력의 양상을 뭐 한 문장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보고 나, 다, 라의 각각의 사례의 폭력의 양상을 정리한 후에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적으로 진술해 주시면은 답에 근접할 수 있겠습니다. 가에 나와 있는 폭력은 일종의 사전적 진술인데요. 아마 폭력이란 게 이제 타인을 제압할 때 가하는 힘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폭력의 대표적인 양상은 물리적인 폭력입니다. 그러나 이 정의에서는 그런 물리적 폭력 외에도 이게 무의식적 폭력 혹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관계론적 측면에도 강조함으로써 폭력이라는 것이 다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살이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무의식적인 것까지도 포함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다, 라는 아마도 물리적인 폭력도 있겠지만 본인은 그것이 폭력인지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폭력의 사례일 가능성도 있게 되겠죠. 먼저 나 지문은 장자라고 하는 중국의 고전의 지락편에 나오는 하나의 일화입니다. 지금 읽을 시간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읽으셨다고 전제하고 노나라 왕이 새 한 마리를 데려와서 왕궁 안에서 잘해줬지만 새는 오히려 그것을 받지 못하고 죽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선의로 데려와서 키웠지만 정작 그 수혜를 입는 쪽에서는 그것이 일종의 폭력으로 느껴졌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에 다는 이제 민들레라는 풀을 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잡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이것이 소원을 비는 존재고, 그래서 사람의 입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입장을 관철시킬 때 생기는 폭력성에 대한 예고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이제 언어의 문제인데요. 사람이 이제 의사소통을 하다가 어떤 개별적인 사례가 나오면 유형을 짓고 분류를 하고 유사성을 근거로 이렇게 범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은유라고 하는 또 어떤 장치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자기 입장 또는 자기의 시각의 한계로서 구분을 짓기 때문에 그거의 대상이 되는 쪽에서는 폭력으로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다, 라는 다 이쪽에서는 자신이 폭력인 줄 모르고 저지르는 어떤 일들 선의의 어떤 배려라든가 아니면은 요 다처럼 시각의 어떤 획일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자신이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를 규정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폭력의 어떤 사례로
거론될 수 있다는 뜻으로 예시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로 돌아가서 양상이 분석됐으면 이를 바탕으로 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답변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쓸까요? 다시 가를 좀 이용을 해야겠죠. 물리적인 폭력이라는 단어라든가 무의식적으로 행해지기도 한다든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생태계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 같은 것을 모으셔서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거친 폭력들은 이렇게 주먹이나 몽둥이 같이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비물리적인 방법, 심리적이거나 아니면 상징적이거나 아니면 권력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행해지는 이쪽의 동일,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행해지는 유형 무형의 그 힘들을 우리가 폭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면은 난도로 보면은 뭐 그다지 높거나 낮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쓰시기에 적절한 난도를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제하신 교수님께서 출제 의도 및 해설 그리고 모범 답안까지 다 제출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어렵게 느끼지 않으실 만큼 잘 안내가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또 상경계열 또 지원도 하시고 또 나중에 본 논술에서 이 정도 난도와 형식을 갖춘 문제를 잘 해결하셔서 또 이 한양대학교 캠퍼스에 학생으로 들어오시길 고대하면서 짧은 해설이나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5학년도 한양대학교 온라인 모의 전형 상경계열 수리논술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해설 강의를 맡은 한양대학교 수학과 정진욱 교수입니다. 예, 먼저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에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먼저 3차 함수 fx가 나오는데요. 극한으로서 조건이 하나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fx에 대해서 fx가 반드시 허근을 갖는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개수 a, b, c가 정수란 가정하에서 이 가능한 개수의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2번 문제는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n인 구에 내접하는 원기둥이 존재합니다. 이때 원기둥 부피의 최대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이것을 vn이라 두면 n이 1부터 10까지일 때 vn의 합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 x가 주어져 있고요. 이 x의 범위는 2부터 9까지이며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총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데요. 가는 요 적 f, 즉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만족시키는 조건이고요. 나는 어떤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a의 값이 정확히 주어져 있으면 이때 p는 x가 a부터 a 플러스 3까지일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예, 1번 문제부터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x는 3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나 조건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가 조건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요 극한이 요 부분에서 fx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자 또한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근데 fx 즉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과 자신의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즉 f-2가 0이라는 조건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먼저 알게 되는 사실이 간단한 사실이 바로 0은 마이너스 1을 fx에다 그대로 집어넣은 마이너스 8 더하기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c 이것이 0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를 통해서 함수 fx를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조립제법을 사용을 하면 개수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네, 마이너스 2a 플러스 4 플러스 예 플러스 b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한번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8. 근데 요 아까의 식에 의해서 요 부분이 0으로 되기 때문에 즉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fx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4. 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종 저 극한에서 극한값이 3분의 1이라는 조건은 저희가 아직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보고 넘어간다면 여기서 결국에는 저 식에서 x세제곱 플러스 8을 다시 한번 인수분해를 저희가 하면은 저희가 다음과 같은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분자와 분모를 전부 다 x 플러스 2로 이제 나눠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모는 12로 수렴하게 되고요. 분자는 현재 4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4로 이제 수렴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시면 12분의 8 마이너스 4a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서 이 부분이 3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 8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4가 됩니다. 여기가 12죠. 네, 잠시만요. 여기가 8이 아니라 12가 나와야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이 12가 돼야 돼서 따라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8이라는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b가 4a 마이너스 8이라서 b가 4a 마이너스 8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b가 어떤 녀석인지까지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여기서 결국 가에 대한 조건은 저희가 전부 다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fx는 최종적으로 x 플러스 2 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x b가 지금 4a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더하기 2a 마이너스 4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 조건에서 fx가 허근을 갖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차 함수와 2차 함수 둘의 곱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 x 플러스 2라는 녀석은 허근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요 부분, 뒷부분 요 2차 항에서 허근을 갖는다는 이야기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요게 0보다 작다는 이야기에 도달하게 되고요. 계산하시면 요렇게 나오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의 범위를 저희가 계산하면 a는 2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어떤 정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가능한 a는 정수이기 때문에 a는 3에서 9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b가 4a-8이라는 조건 때문에 여기서 b에도
계산을 저희가 다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C는 8 마이너스 4A 플러스 2B라는 이러한 공식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A가 3일 때 B는 4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 A가 4일 때 B와 C는 전부 다 같은 숫자인 8이 나오게 되고, A가 5일 때 B와 C는 12가 되고, A가 6일 때 B와 C는 16이 되고요. A가 7일 때, A가 8일 때, 그리고 A가 9일 때까지. 총 이와 같은 순서쌍이 모두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7개의 순서쌍이 저희가 원하는 1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n인 9에 내접하는 원기둥이 있고, 이 원기둥 부피의 최대값을 우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기둥 부피의 계산하는 걸 저희가 다시 떠올려 보면,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일 때 그 부피는 파이 r 제곱 h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착안해서 이제 계산할 건데, 원기둥을 자세히 보시면 이 녀석을 이제 평면 위에 놓고 본다면 여기가 9의 중심이고요. 이 원기둥 위에 다 있는, 즉 이 부분들이 전부 다 9와 닿는 지점인데, 그 중에서도 한 개의 부분만 보면은 이 부분이 전부 다 n이 되고, 그리고 이 9의 중심에서 원기둥의 중심, 원기둥 윗판과 아래판의 중심에 수직선을 내리면은 그 윗판은 결국 원인데 그 원의 중심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뭐가 되냐면, 높이의 절반에 해당하게 되고, 이 부분이 반지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등식을 얻게 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n제곱은 r제곱 더하기 4분의 h제곱이라는 등식을 저희가 얻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r제곱은 n제곱 마이너스 4분의 h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r제곱을 결국에 집어넣게 되면은, 높이가 결정되면은 결국엔 원기둥 부피 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원기둥 부피의 값을 우리가 v보다는 저희가 다른 변수를 좀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공식에 의해서 여기가 2분의 h에 해당하고 반지름 r이라고 뒀을 때 이 등식이 성립을 해서 fh를 바로 우리가 원기둥 부피라고 한다면, 높이가 h일 때 원기둥 부피를 fh라고 한다면, fh는 파이 r제곱 h인데, 그 말하시면 n제곱 마이너스 4분의 h제곱 곱하기 h가 됩니다. 근데 h는 높이이기 때문에 h는 양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또한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h는 이 부분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2분의 n보다는 또 작아야 된다는 조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fh의 최대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최대값을 계산할 때 다항함수의 경우 미분을 해서 결국엔 극대값을 언제 가지느냐를 우리가 따지게 되는데, 그래서 함수를 미분을 해주면 앞으로 파이를 공통적으로 묶고요. 그래서 h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하고, 그 다음 요 n제곱 마이너스 4분의 h제곱을 미분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0이 되는 지점이 이제 극대 혹은 극소를 줄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이 그래프는 h에 대한 함수로 보면 결국에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올 것이고, 계산해 보시면은 요거의 최대값이 vn인 상황이고, 그래서 미분을 하시면 이게 되어서 결국엔 h가 루트 3분의 2n일 때 극대가 됩니다. 근데 이 극대값이 곧 최대값이 됩니다. 단 h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높이이기 때문에 h가 0보다 큰 상황에만 가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을 집어넣으면 요 값을 집어넣으면 이제 4분의 h제곱이 3분의 n제곱이어서, 이때 우리가 등식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요 등식으로부터 우리가 결국 도달하는 것이 r제곱은 3분의 2n제곱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vn은 저희가 계산하기를 파이 r제곱 h였기 때문에 파이 3분의 2n제곱 곱하기 루트 3분의 2n, 저 유리화를 하시면 9분의 4 루트 3n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녀석을 n을 1부터 10까지 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파이 곱하기 9분의 4 루트 3에 n은 1부터 10까지 n 세제곱인데, 여기서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을 더하시면 이 결과는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 9분의 4 루트 3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즉 55의 제곱이 나오게 되고요. 이걸 계산하시면 9분의 12100 루트 3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가 주어져 있고요. 범위가 2부터 9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2에서 9까지의 정보만 저희가 활용을 하면 될 거고, 그리고 가, 나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가 조건을 보면 2부터 5까지 적분한 것이 5부터 9까지 적분한 거의 2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적분값은, 지금 확률 밀도 함수는 기본적으로 양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부터 5까지 fx의 넓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요 넓이, 즉 2부터 5까지의 넓이 이 녀석하고, 그 다음 5부터 9까지의 넓이 요 부분을 저희가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부터 5까지의 넓이를 계산하면 밑변이 3이고 높이가 c인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부분의 값은 3 곱하기 요렇게, 즉 2분의 3c가 되겠고요. 그 다음 5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 삼각형 5에서 6까지 주어져 있는 직각삼각형, 8에서 9까지 주어져 있는 직각삼각형, 그리고 6에서 8까지 주어져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죠. 그래서 5에서 6까지는 1, 밑변이 1, 높이가 b인 녀석이고, 8에서 9까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개 합은 각각 2분의 1b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 6에서 8은 밑변이 2, 높이가 b이기 때문에 즉 3b가 됩니다. 따라서 이 관계식에서 의미하는 바는 2분의 3c는 6b가 되는 거죠. 즉
바꿔 말하면 C는 B의 4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멈추면 안 되고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정의된 범위, 즉 2부터 9까지에서 그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면 1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2부터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1이 나와야 된다는 조건이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 활용하면 이때 저희가 뭘 알고 있냐면 2부터 5까지는 방금 계산했죠. 2분의 3c라고. 그리고 5부터 9는 3b라고 계산했기 때문에 결국에 1은 2분의 3c 더하기 3b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c가 b의 4배이기 때문에 여기는 b의 9배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b는 9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c는 9분의 4, 4배니까 9분의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 조건을 통해서 저희가 b와 c 값을 모두 계산했고요. 그 다음 나인데,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같은 동전을 8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w라고 하자. 이때 w가 소문자 w인 이것을 최대로 하는 소문자 w의 값이 a다라고 할 때, 먼저 이 녀석이 어떤 상황인지 보면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같은 동전이니까 이 녀석이 갑자기 세워진다라던가 그런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앞면, 뒷면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도 뒷면이 나올 확률도 모두 2분의 1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자체는 결국에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소문자 w라고 한다면, 이는 횟수를 8번 하고 한 번의 확률이 2분의 1인 이항 분포를 따르는 녀석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자 w의 확률은 8 콤비네이션 w 곱하기 2분의 1의 w제곱이 되겠습니다. 8제곱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w에 따라서 이 녀석이 언제 제일 커지냐만 알면 되는데, 정확히 이 컨비네이션 값은, 조합의 수는 요 절반에 가까울 때 가장 커지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것도 유추할 수가 있냐면 a가 4, 즉 4일 때 이 값이 제일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는 요 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4부터 7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지금 A가 정확히 4인 거죠. 그래서 4부터 5까지의 삼각형, 즉 2분의 1C 더하기 5부터 6까지 주어져 있는 삼각형 2분의 1B, 다음 6부터 7까지 주어져 있는 직사각형을 넓이를 계산하면 요 녀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산한 C와 B의 값을 모두 합쳐서 더해주시면 18분의 7이라는 값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경계열 문제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